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학습했던 메쉬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그 요종가루 내지는 금가루 이런 녀석들의 일정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움직이는 모션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메쉬 통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우리가 파티클 시뮬레이션 통해서 했던 것들을 지금 대체하는 식으로 지금 제가 강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클에서 학습했던 것들 베이스로 이렇게 프로시저럴하게 그런 다양한 여러 객체들 모션 운영하는 것들을 어떻게 전환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은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형하고 커브는 기존 있는 거 활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되고 자, 모션을 운영할 동선이 되는 패스 커브는 이렇게 씬에 알맞게끔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뭐 사용하실 그 작은 단위의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모델링으로 얇은 그냥 플레인 평면 형태의 얇은 모델링으로 이렇게 모델링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세 개를 메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주시고요. 그 메쉬 오리지널 메쉬를 여러 개를 선택하시면 메쉬 아이디가 이게 자동으로 되고 선택한 개수만큼 카운트 설정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 설정을 해서 오브젝트 여러 개 들어가게끔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랜덤하게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커브 적용해 볼게요. 커브 적용해서 커브 패스 해주시고 디스트리뷰트를 분포하지 않게끔 개수를 올려볼게요. 랜덤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양하게 붙여서 들어가죠. 아이디를 리니어로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교차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랜덤으로 그 위치 포지션 같은 거 이제 섞을 거기 때문에 뭐 지장은 없는데 이왕이면 랜덤하게 뭐 애니메이션 줄 거 아니니까 사이클 이런 거 주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랜덤하게 해서 아이디까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피드로 속도 조정하셔도 되고요. 해놓으시고 이제 씬 안에서 적절하게 속도 조정을 하시려면 키프레임으로 컨트롤하는 게 편하니까 그 옵셋 얼럼 커브 이용하셔서 키를 잡아줘 볼게요. 첫 프레임에서 씬의 마지막 프레임에 쭉 끝까지 따라가게끔 빠져나갈 필요 없고 0.9 정도 되게 적었어요. 동선에 맞게끔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디터 이용해서 리니어하게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게끔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속도는 이제 씬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요 길이 이 가루가 퍼지는 이 길이 이 스텝으로 컨트롤 하시면 되겠죠. 길게 퍼지게 하시려면 늘리시고 짧게 퍼지시게 하려면 좀 좁게 하시면 되고 좀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또 더 맞춰서 해도 되고요. 자, 쭉 따라서 이동하게끔 처리를 했고 지금 그래프를 조정을 했더니 조금 안 맞네요. 끝자락 가서 사라지게 하셔도 되고요. 스탑 앳 커브 엔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끝자락에 소멸되는 거고 지금 진행 맞추고 싶으시면은 이 정도 0.8 정도 되면 되겠네요. 0.8
따라서 쭉 끝까지 가는 애니메이션 조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퍼지는 정도 랜덤 조사 한번 해봅시다. 자, 랜덤 조사 얼마나 이제 넓게 퍼질 건가, XYZ축으로 111만큼 퍼지게 범위 설정 이렇게 해주고, 로테이션도 랜덤하게 두 축 정도만 랜덤하게 해주면 랜덤하게 퍼져 있게 되죠. 크기도 랜덤하게 유니폼으로 해서 큰 거 작은 거 또 너무 크면 지금 뭐 예쁘지가 않으니까 랜덤하게 해주고, 개수 조금 늘려줄까요? 3개 정도, 한 몇 개 정도 되게 이렇게 해서 기본 배치와 전체 큰 애니메이션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쭉 퍼지듯이 뿌릴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패스 형태를 이루는 거의 스타트 지점은 랜덤이 안 먹어서 조금 모여 있어야 되고, 뒤로 갈수록 랜덤이 적용돼서 퍼지게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성 모양처럼 헤드 부분이 두껍고 뒤로 갈수록 꼬리가 얇게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볼륨이 생긴 거는 지금 메쉬에서 랜덤을 줘서 지금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메쉬네트 그 에디터에 그죠? 노드가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창을 좀 닫았다 한번 다시 열어 주시면 되세요. 들어가게 해놓고, 자, 뭘 할 거냐면 이 스트렝스 맵을 이용을 할 건데요. 스트렝스 맵을 이용해서 그 요 랜덤이 적용되는 앞쪽은 랜덤이 덜 먹게 하고 뒤쪽은 랜덤이 더 먹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맵 헬퍼 이용해서 스트렝스 맵 이용하는 거는 몇 차례 한번 진행을 해봤잖아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거고, 그럼 중요한 게 이제 맵 헬퍼인데, 맵 헬퍼가 요 구간을 따라서 어때요?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전체 구간을 해 놓으면 어때요? 여기 뭐 스타트 부분 굵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전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생성된 이 메쉬 커브에서 생성된 이 스텝 구간에서 이 스트렝스 맵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맵 헬퍼가 이 구간을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할 것은. 그래서 맵 헬퍼로 쓸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축으로, 그죠? X축 방향으로 길이 방향이 나올 수 있게끔, 길이가 한 20, 25 충분할 것 같고, 또 나중에 좀 조정하면 되니까 요 두께 넓이는 나와야 되니까 주고, 이쪽 방향 두께 방향 디비전 좀 충분하게, 하이트 방향 뭐 디비전 크게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주고, 친구가 X축 양수 방향에서 원점에서 프리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이 커브에다가, 자, 디폼 보시면 커브 워프 있죠? 이 커브 패스 따라서 적용한 오브젝트 쉐입이 커브 패스 모양에 따라서 디폼 되는 그 디폼 뭐예요? 커브 워프. 해봤어요. 커브 워프도 많이 사용을 했죠, 저희가. 자, 이렇게 해줘서 길이 적당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줄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 커브 워프에 가셔서 커브 워프도 옵셋을 이용해서 키를 잡아줄 거예요. 이동 속도가 맞게끔. 자, 싹 해주시고, 핸드 부분에 왔을 때 또 도착하는 그 타임 시간이 똑같아야 되니까, 아까 스텝을 0.8 정도 줬었죠. 또 똑같이 0.8 조금 오버 되네요.
키를 주고 그래프 에디터 리니어로 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볼게요. 앞쪽이 한 요정도 남아있고, 그죠? 얼추 비슷하게 남아있는 공간까지 확인하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그냥 가이드로 램버트 같은 거 하나 해서 컬러값 램프 해서, 자 이번 텍스처 모드 U 램프 방향으로 방향은 설정이 돼 있고요. 랜덤용 램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랜덤 들어가서, 자 쉐이드, 자 랜덤용 램프를 스트렝스 랜덤의 스트렝스 맵에다가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연결해 주시고, 맵 헬퍼, 그럼 얘가 어떤 지오메트리를 기준으로 이 램프를 적용을 해줄 것인가, 맵 헬퍼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커브 오프 했던 녀석 있죠, 친구를 마우스 밑으로 드래그해서 맵 헬퍼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커브 오프로 만든 메쉬를 맵 헬퍼에 집어넣어주고, 지금 맵 헬퍼에 램프가 꼭 어사인 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램프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 눈으로 가시적으로 시야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스트렝스 맵에 적용할 램프하고 이 램프가 UV에 해당하게끔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 건가에 대한 맵 헬퍼 메쉬를 두 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램프 구간이 1로 되어 있는 녀석은 스트렝스가 1인 구간이 되는 거고, 0인 구간은 램프가 적용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퍼지게 해볼까요? 두 개 정도 퍼지게 해줘보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헤드 부분은 퍼져 있고 뒤로 갈수록 모여 있게 되죠.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해주면은 스타트 부분이 모여 있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쭉 조금씩 퍼져 나가게끔, 스타트가 조금 메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모였다가 쭉 퍼져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메쉬 컴포넌트에 운영되는 그 구간의 가이드로 맵 헬퍼 지오메트리를 적용을 해 놓고 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하이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쭉 보면 그쵸? 이렇게 해서 모인 데서 쭉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처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게 퍼져나가면서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어때요? 보통 이제 큰 게 쭉 가면서 상쇄되는 느낌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옵셋 이용해가지고 스케일 변화 한번 줘볼게요. 자, 옵셋 추가를 하고, 스케일 변화주는 옵셋으로 이렇게 해주고, 스케일인데 스케일이 작아지게끔 하는 거니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작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 멀티플라이 해주시고, 멀티플라이는 곱하기니까 6.3 해볼까요? 소수점을 주게 되면은 그죠? 0.3 곱하면 끝 작아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부분은 큰 게 있고 뒤로 갈수록 작게끔 스트렝스 맵을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변화를.
봅시다. 그러면 맵 헬퍼는 똑같이 아까 사용했던 그죠? 커브 오프로 만들었던 메쉬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 스트렝스 맵 램프는 스트렝스 뭐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똑같으면 뭐 램프 그대로 써줘도 되는데, 그 랜덤 적용했던 거하고 이 스케일하고 좀 패턴을 달리 하고 싶으시면 램프를 별도로 쓰시는 게 좋겠죠. 램프 적용을 해주고, 이 친구는 스케일용 램프, 시작할 때는 크고 뒤로 갈수록 적어지게끔, 근데 요거를 U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 볼게요. 됐고, 램프 다시 들어가서 시작할 때는 사이즈가 원 사이즈인데 뒤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게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해야 크기가 되겠고, 뒤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게끔 되죠. 이렇게 해주면 중간부터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고, 순서대로 작아지게끔 조금 더 많이 작아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다시 옵셋 가서 이럴 때요, 곱해준 수치를 더 줄여주면 되겠죠. 0.1까지 줄여볼까요? 맨 뒤에 있는 녀석은 그죠? 굉장히 작아져서 점점 상쇄하는 것처럼 처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뒤쪽이 좀 부드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스무스로 인터폴레이션 좀 바꿔줘 볼게요. 쭉 그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게끔 이렇게 해서 크기까지 조정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 객체가 어때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죠, 그죠? 얘네가 이제 뭐 반짝반짝 하려면 어때요?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조금 돌아주면 좋겠죠. 로테이션 해주면 좋겠죠. 로테이션용 옵셋을 한번 또 적용해 볼게요. 옵셋 친구는 로테이트용 로테이션 했는데 계속 좀 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친구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어야 되니까 multiply by time로 그냥 곱해 줄게요. 곱해 주는데 이 친구들이 아까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X축이나 Z축으로 로테이션 시키면 되겠네요. X축으로 한번 로테이션 시켜볼게요. 웹프레임에다 한 10 정도 되게 로테이션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줘봤어요. 살짝 돌고 있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30프레임씩 뭐 좀 깜빡깜빡하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해주면 그죠? 각각 녀석들이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월드 축이 아니라 로컬 축으로 각각의 로테이션 축으로 로컬 축으로 로테이션 하게끔 이렇게 식으로 한번 해줘봤어요. 자, 이렇게 로테이션까지 해줘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티클로 했을 경우 터뷸런스 같은 거 좀 주죠, 그죠? 이 친구들이 위치가 너무 고정 픽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게끔 시그널을 이용해서 자, 시그널 적용해 주시고, 지도 커일로 맞춰주고, 제자리에서 조금 위치 변화가 있게끔 컬러 위주로 봅시다.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패턴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그널로. 자, 근데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시그널 줘버리더니 랜덤 이제 잡아놓은 게 펼쳐져서 움직여져 버리죠. 그래서 시그널도 트랜스 맵을 적용을 한번 해줘 볼게요.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고, 또 램프를 하나 줘서 이 친구는 시그널용
바꾸고 이 램프로 바꿔주시고 헤드붐 앞쪽이 적용이 안 되고 뒤쪽으로 갈수록 적용이 좀 잘 되게끔 해주시면 앞쪽은 모여 있지만 그죠? 이거는 모션이 중요하니까 뒤쪽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식으로 해줘 봤어요. 로테이션도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움직이기 폭을 조금 크게 하시려면 시그널 그죠? 범위 폭을 조금 높여주시면 되겠죠? 랜덤 폭을 더 넓혀도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컬러를 자 메쉬 다시 가서 컬러 적용해주고 원어는 이제 기준 패턴 뭐 레드 계열에서 그죠? 색상이 이 정도 랜덤하면 좋겠다. 세츄레이션도 살짝 주고 이것도 살짝 이렇게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색도 다양하게 랜덤하게 움직이면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봤고 이 친구들이 이제 로테이션 하니까 그 깜빡깜빡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자체적으로 이 친구들이 깜빡거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로테이션 하지만 자체적으로 깜빡거리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노드 중에 비저빌리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티클 같은 거 할 때도 오퍼스틸 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식으로 깜빡거리는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비저빌리티 이용해서 비저빌리티 적용을 해주고 그럼 어때요?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친구가 해줄 건데 스트렝스 맵으로 뭘 할 거냐면 그냥 전체 볼륨 공간에 그냥 3D 텍스처, 노이즈 텍스처를 적용해주면 어때요? 흰색 부분에는 보이고 블랙 부분에서는 비저빌리티가 없어지는 식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렝스 맵에다가 3D 텍스처 중에 그냥 노이즈 패턴 그냥 적용해 줘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위치가 이 친구도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변하면서 알아서 자동으로 깜빡거리겠죠. 깜빡거린 패턴이 크게 하고 싶으시면 그 텍스처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되고 자글자글 하고 싶으면 패턴을 좀 자글자글 해주시면 되고요. 비저빌리티로 깜빡깜빡 할 땐 객체 수가 조금 줄어 보이죠. 다시 디스트리뷰트 가셔서 조금 객체 수를 좀 늘려볼게요. 원하는 양이 나오게끔 좀 늘려주시면 그죠? 그래서 회전도 하면서 깜빡거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죠. 이렇게 좀 하이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요즘가루 따라가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금가루 날아가는 거 뭐 이제 이런 이펙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랜덤 램프 가셔서 여기 아니라 헤드 부분이 크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쭉 모이게끔 유성우 같은 느낌 나게 이런 식으로 패턴 바꿔주고 보시면은 헤드가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게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뭐 스케일 크기도 작으면서 뒤로 갈수록 뭐 커지게 뭐 모이게 할 수도 있고 램프로 지금 각각을 따로 줬으니까 얼마든지 그죠? 모양 조정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렝스 맵을 이용한 그 메쉬를 이용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클러로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와 그 장단점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프로시저라는 방법의 장단점은 어떻게 그렇게 가볍다는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우리가 막 베이킹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그 다음에 각 노드들 어때요? 상하 관계 연결되는 결과체의 어떤 그 누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수정하거나 그 베레이션 해내는 게 훨씬 용이하죠. 그다음에 어세터 하기도 편하고 이게 지금 적용하는 오리지널 메쉬 아이디에 적용한 녀석들만 체인지 해주면 이 패턴에서 오브젝트만 얼마든지 교환해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작은 여러 오브젝트들이 일정 패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